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5기 피지말레 팀입니다. 오늘은 피지말레 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금연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가 준비한 정책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담배 가격 규제, 두 번째 단어는 담배값 포장 규제, 마지막 단어는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담배 가격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담배 가격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흡연자분들은 이 정책의 취지나 목적을 간과한 채 인상된 담배 가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담배 가격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담배 가격 규제의 목적은 흡연자 흡연율 감소에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가격 정책은 금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 호주 등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담배 관련 세금이나 건강증진 부담금의 인상은 담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담배 가격의 상승은 흡연자의 흡연 감소나 금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담배 가격이 평균 10% 인상되는 경우 선진국은 약 2에서 6%, 중간 및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약 2에서 8% 수준의 흡연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속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한 영국은 1982년을 기점으로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 미국 또한 본격적인 가격 인상을 실시한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가격 규제가 본 정책의 목적인 흡연자 흡연율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을 잘 증명해준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담배 가격 상승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4년 이후 7차례 담배값을 인상해왔으나 담배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등을 개정하여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였고 2015년 1월 추가로 담배값 2,000원을 인상하여 현재 담배 가격인 4,500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담배 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배에 부과한 조세 및 건강증진 기금의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담배에 부과한 조세 및 건강증진 부담금은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조사 연구, 담배 규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수행,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되게 됨으로써 흡연율 감소, 흡연 예방, 흡연자 돌봄 등이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건강증진 기금 증가를 통한 담배 가격의 인상은 담배 회사의 이윤 증대를 위한 담배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책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면 담배 회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값 포장 규제입니다. 몇 해 전 한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담배값에 자극적인 경고 문구와 그림이 인쇄되기 시작하자 흡연자들은 덜 위협적인 그림의 담배값을 골라서 구매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담배값 포장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했던 이슈였는데요. 한국의 담배값 포장 규제로 담배값 포장에서 어떤 것들이 의무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담배 제품의 성분, 배출물을 시험 및 측정하고 그 성분 배출물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 업체에게 담배 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입니다. 이는 담배값 포장지 앞과 뒷면에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 광고에 흡연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담배에 대한 모든 판매 촉진 활동에서
흡연에 대한 경고 문구와 발암성 물질 표기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연상담 전화번호 1544-9030의 표기 의무화와 잘 알고 계실 경고 그림 삽입 의무화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앞면에는 경고의 메시지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와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금연 상담 전화번호가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금연상담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도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이 인쇄된 담뱃갑, 흡연자분들은 익숙하신가요? 이 그림을 외면하면서까지 담배를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담뱃갑이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둘러보시고 글씨도 읽어보시면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금연정책은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에서 정책으로서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정책은 바로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의 목표는 흡연자를 흡연 중독에서 구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는 행태교정을 포함한 정신행동학적 치료, 개인의 생활교정, 사회규범 및 가치 재조명 등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전문 상담사에 의한 상담, 의사의 진료, NRT, 약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연지원 사업의 경우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는 물론이고 금연길라잡이를 통해 웹 기반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 단위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며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조항별 이행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연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상담 전화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시고 금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많은 흡연자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5기 피지말레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